자, 마찬가지로 대리 다른 이제 외국 기업으로부터 랩탑을 600달러에 사 왔습니다. 중간재 투입 비용이 이제 600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바이와 같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third party 리테일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또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거죠. 하이마트 같은 회사에 조금 싼 값에 넘겨줍니다. 900달러. 자, 그러면 이제 뭐 베스트 바이나 혹은 뭐 월마트나 뭐 이런 데겠죠. 그렇죠? 타겟이나 이런 뭐 백화점 같은 곳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다시 1000달러를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래 부가가치는 600달러에 사와서 900달러에 팔았으니까 대래 부가가치는 이 경우에는 300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여기 나오잖아요.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재 구입 비용이 900달러고 이것을 사실 1000달러에 판매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제 베스트바이가 또 100달러의 부가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이제 GDP를 추계하는 것이고요. 간단한 설명들을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보통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물론 이제 이건 누가 지출을 했느냐의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구입했는가에 따라서 5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가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우스홀드가 구입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정부가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외국에서 우리 구입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실 요건 요 네 개까지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소비자나 기업이나 정부도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해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해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 항목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의상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 부분에서의 가게들인지 아니면 기업들인지 정부인지 혹은 대외 부분인지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 가게와 기업과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직구 이런 거, 뭐 사실 직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간접 구매도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다섯 번째 카테고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xpenditure Based National Income Account라고 하는 것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결국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그러니까 purchase, 그 지출액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매했는가, 구매액을 가지고 GDP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소비고요. 자, 가게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컨섬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의 가게들이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이제 컨섬션 혹은 소비 혹은 민간 소비 혹은 총소비 다 괜찮습니다. 보통 소비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총소비 또는 민간 소비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인데요. 자, 투자는 보통 이제 기업이 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기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가게가 구입한 것도 일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서 일단 제가 기업들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업들이 구매한 자본, 신규 자본만
보통 우리가 투자로 카운트를 합니다. 신규 자본이에요. 기업들이 구매한 신규 자본의 시장 가치를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우스홀드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하우스홀드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서의 투자는 여기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의 투자는 금융상품 구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거시경제학에서 투자는 여러분이 뭐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증권사를 통해서 혹은 뭐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뭐 여하튼 뭐 금융회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걸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가게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새로 지어진 주택을 구입할 때 그것이 바로 소비에 들어가지 않고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몇 가지 예외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예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가 구입하는 신규 주택, 뭐 아파트 다 포함이 되겠죠. 신규 부동산 이런 것들은 소비로 카운트하지 않고 가게가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신규 주택이기 때문에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로 카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벤토리라고 했고 그 인벤토리가 바로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인베스트먼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구매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은 기업이 새로 구입한 신규 자본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물론 그래서 공장을 늘리거나 혹은 뭐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거나 혹은 새로운 기계 장비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생산을 했는데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재고가 있잖아요. 그 재고를 다시 투자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자기가 생산했는데 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투자고요. 세 번째 이제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 지출이 세 번째예요. 보통 아까 두 번째 제가 뭐 투자 지출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린 줄여서 투자 혹은 투자 지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정부 혹은 정부 지출 이렇게 부릅니다. Government Expenditure고요. 뭐 정부 지출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도 사실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정부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부가 뭐 탱크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장갑차도 사야 되고 다리는 사실 사는 게 아니죠. 다리는 이제 건설해야 되니까 다리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비용이 바로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뭐 100조가 100 너무 많죠. 10조가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10조만큼의 뭐 재료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다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리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바로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트랜스퍼 페이먼트가 이제 이전 지출입니다. 우리로 하면 국민연금 같은 거죠. 국민연금은 사실 이쪽에서 걷어가지고 저쪽에 주는 거니까 이것은 지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interest paid on government debt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국채는 사실 일종의 정부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그래서 국채를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면 판매한 수입을 나중에 이제 정부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이자 지급도 정부 지출이 아닙니다.